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3년간 심장외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4,000건이 넘는 심장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나지 못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아침 여러분이 드신 사과가 이미 여러분 몸속에서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과정을 시작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개월 전 58세 박 씨라는 여성이 오전 6시에 강남의 자택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삼성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녀의 관상동맥에 심각한 염증을 발견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일반적으로 산업용 화학물질에 노출된 환자에게서 보이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주부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의사가 심장에 좋다고 말해서 매일 아침 식사로 사과를 하나씩 먹었습니다. 그 사과가 그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한국에서 80~70명이 심장질환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사과를 먹었습니다. 이들 중 85%는 전날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었습니다. 호흡 곤란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멀쩡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깨어났거나 아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에 넣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그 심장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몇 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된 사과를 먹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 심장이 싸우도록 설계되지 않은 전투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사과는 건강에 좋다. 의사들이 사과를 권한다.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20년 동안 환자들에게 과일을 더 많이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생활 습관을 가진 환자들. 술도 안 마십니다. 담배도 안 피웁니다. 적정 체중입니다. 그런데 동맥이 20년은 더 나이 든 사람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포 염증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무엇을 드십니까? 농산물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과일을 어디서 사십니까? 대답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업적으로 재배된 사과는 수확 전에 최대 16번 농약을 뿌립니다. 그런 다음 슈퍼마켓에서 윤기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왁스로 코팅됩니다. 그 왁스가 농약 잔류물을 껍질에 가둡니다. 그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 그 화학물질들이 몇 분 안에 소화기관으로 들어갑니다.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심혈관계 전체에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몸이 이런 화학물질들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면역 체계가 공격 모드로 들어갑니다.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숨겨진 진실입니다. 저는 무언가를 팔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서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방 가능한 것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의 집중적인 해독과 음식 선택 및
준비 방법에 완전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일반 사과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유기농 인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농약을 더 많이 축적하는 특정 품종들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세척 방법이 있고 아무 효과가 없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는 왁스 코팅의 징후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당장 피해야 할 특정 사과 품종들, 실제로 농약 잔류물을 제거하는 3단계 세척 방법, 이미 입은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심혈관 보호 전략, 그리고 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유기농 사과에 관한 진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왜 그렇게 시급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반 사과를 드셔왔다면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황금기 삶은 이 정보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십시오. 과일 바구니에 놓인 사과들을 보십시오. 그 아름답고 윤기나는 빨간 사과들. 하나를 집어서 표면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느껴보십시오. 만지고 계신 그 왁스 코팅은 보호막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치명적인 무언가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3년간 심장외과 의사로 일해 왔습니다. 4,000건이 넘는 개심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고장난 심장을 제 손으로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먹고 있는 사과가 첫 잎을 베어 문 후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시작되는 심혈관계에 대한 조용한 공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개월 전 68세 박 씨라는 여성이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강남의 아파트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부엌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발견했는데 두 입 베어 먹은 사과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동맥에 가속화된 플라크 형성이 보였습니다. 심장병 가족력이 없었습니다.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건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믿고 매일 상업적으로 재배된 사과를 2개씩 먹어왔습니다. 문제는 사과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위에 묻은 것입니다. 사과가 여러분의 손에 닿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 24시간 내에 일반 사과를 드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상업용 사과 농장들은 재배 기간 동안 평균 14번이나 농약을 뿌립니다. 14번의 화학약품 살포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농약은 디페니라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학물질은 냉장 보관 중에 껍질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몇 달 동안 사과를 신선하고 완벽해 보이게 유지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디페니라민이 소화기관에서 분해될 때 니트로사민이라는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가공육에서 발견되는 것과 똑같은 화합물로 보건기관들이 경고하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니트로사민은 몇 시간 내에 혈관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화학물질들을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면역체계가 즉시 백혈구를 보내 공격합니다. 이것이 동맥벽에 염증을 만듭니다. 한번 일어난다면 몸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처럼
사과가 건강에 좋다고 믿는 수백만 한국 가정들처럼 매일 이런 사과를 드신다면 염증은 멈추지 않습니다. 쌓이게 됩니다. 날마다, 주마다, 해마다. 염증은 동맥에 연약한 내벽에 작은 상처들을 만듭니다. 몸은 이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보내 손상 부위를 막으려 합니다. 이렇게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화학물질 잔류물이 일으키는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라크 형성은 오염된 사과를 먹은 후 불과 8시간 만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약은 문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왁스 코팅이 나머지 절반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손톱으로 사과 표면을 긁어보세요. 손톱 밑에 있는 하얀 잔여물이 보이시나요?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과는 자체적으로 천연 왁스를 만들어내지만 상업용 유통업체들은 세척 과정에서 이것을 제거한 후 셸락이나 석유 기반 화합물로 만든 합성 왁스를 바릅니다. 이 합성 왁스는 농약을 껍질에 밀봉시킵니다. 일반적인 세척으로는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저는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명동의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사과 10개를 샀습니다. 그중 5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흐르는 물에 각각 60초씩 씻었습니다. 그런 다음 실험실에 보내 농약 잔류물 검사를 했습니다. 모든 사과에서 여전히 측정 가능한 수준의 디페니라민과 티아벤다촐이라는 또 다른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왁스 코팅이 화학물질들을 완벽하게 보호했습니다. 이것이 박 여사님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는데도 병에 걸린 이유입니다. 사과를 씻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셨습니다. 하지만 독은 반짝이는 표면 아래 갇혀 있었고 한입 베어 물 때마다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6년 동안 심혈관 시스템이 끊임없는 화학적 공격을 받았는데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오염된 사과를 먹은 후 중요한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의 모든 환자분들이 너무 늦기 전에 알았으면 하는 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배된 사과를 베어 물 때 여러분은 단지 과일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기관들이 승인한 화학 칵테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네, 승인되었지만 승인되었다고 해서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농약 잔류물, 주로 유기인산염과 너니코티노이드는 소화기관에 들어가자마자 세포 구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제 연구에서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처음 2시간 이내에 이 농약 화합물들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라고 부르는 것을 교란시키기 시작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심장세포를 포함한 몸속 모든 세포의 발전소입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미토콘드리아 호흡을 방해하면 세포들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매일 10만 번씩 뛰는 심장 근육에게 이런 에너지 교란은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농약은 문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사과에 있는 반짝이고 매력적인 코팅이요. 그 왁스층은 신선도를 밀봉하고 시각적 매력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업계는 이것이 식품 등급이고 안전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이 왁스가 농약 잔류물을 사과 껍질에 가두어 일반적인 세척으로는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부엌에서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서울의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사과 10개를 샀습니다. 그중 5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일을 씻는 방식대로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씻었습니다. 나머지 5개는 식초 용액과 베이킹소다 문지르기를 포함한 온라인에서 추천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씻었습니다. 그런 다음 10개의 사과를 모두 실험실에 보내 농약 잔류물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 물로 씻은 사과들은 여전히 원래 농약량의 78%를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로 문지른 사과들조차도 화학물질의 45에서 5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왁스 코팅은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보호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사과에 있는 독소들도 함께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심장과 암 위험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농약 잔류물들은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염증을 혈관 안의 불로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은 동맥의 연약한 내피층을 손상시킵니다. 이 내층이 손상되면 콜레스테롤 입자, 칼슘, 그리고 다른 찌꺼기들이 손상된 부위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동맥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심장마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암과의 연관성은 더욱 교활합니다. 이런 농약들 중 많은 것들이 우리가 내분비 교란물질로 분류하는 것들입니다. 천연 호르몬을 모방하여 세포 신호 전달 경로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세포들이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으면 때때로 통제 불능으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세포 수준에서 암이 시작됩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시는 초의 여사님이라는 68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심장 두근거림과 만성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심장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명확한 혈관 막힘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식단을 자세히 조사했을 때 사과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서 매일 2-3개씩 먹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초에 여사에게 엄격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일반 재배 사과를 즉시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간이 축적된 농약 잔류물을 처리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영양소를 사용한 해독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셋째, 3개월 후 사과를 다시 먹을 때는 완전히 껍질을 벗긴 유기농 사과만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염증 수치가 40% 감소했습니다. 심계항진이 사라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인과관계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사과 자체가 적이 아닙니다. 사과에는 심혈관 건강을 진정으로 지원하는 케르세틴, 펙틴,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독성 화학물질을 몸속으로 운반할 때 이러한 이점은 완전히 무효화됩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오염된 사과를 드셨을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숨겨진 메커니즘이며 이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배된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 첫 1시간 이내에 위험한 일이 시작됩니다. 농약 잔류물, 특히 유기인계 및 너니코티노이드가 소화관을 통해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3년간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를 충격에 빠뜨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단순히 체내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혈관 내벽에 결합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이러한 농약 분자가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촉발합니다. 몸이 이러한 화학물질을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면역 체계가 공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끔찍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약을 공격하는 동안 면역세포가 동맥 내벽을 이루는 섬세한 내피세포도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심혈관 질환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가는 숨겨진 길입니다. 하지만 사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 사과에서 보이는 반짝이는 왁스 코팅을 아시나요? 그것은 단순한 왁스가 아닙니다. 그 코팅 안에는 살균제와 보존제가 사과 껍질에 갇혀 있습니다. 30초 동안 물로 헹구더라도 간이 독소로 처리해야 하는 쉘락, 카르나우바 왁스, 화학 보존제를 섭취하게 됩니다. 간은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과 화학물질이 추가되면 간이 압도당합니다. 간이 압도당하면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혈류에서 손상된 세포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때 비정상 세포가 통제 없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암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작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68세 박 여사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가슴 통증과 혈액 검사에서 상승된 염증 수치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식단 일지를 검토했을 때 5년 동안 매일 사과 2개를 먹어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과와 의사에 관한 옛 속담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소변에서 농약대사 물질을 측정하는 특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치가 안전 한계보다 11배 높았습니다. 11배입니다. 그녀의 몸은 수년 동안 이러한 독소를 축적해왔고 심혈관계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동맥벽이 조기 노화를 보였습니다. 68세에 그녀의 동맥은 85세 환자의 동맥처럼 보였습니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사과에 사용되는 농약은 곤충의 신경계를 파괴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신경계를 통한 전기 신호로 제어됩니다. 이러한 농약이 신경신호 전달을 방해하면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집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일반 사과를 섭취하는 환자들에게서 심방세동 패턴을 본 이유입니다. 암과의 연관성은 어떨까요? 부산 환경의학연구소는 작년에 농약 잔류물이 내분비 교란 물질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을 모방합니다. 과도한 에스트로겐 노출은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사과를 먹을 때마다 이러한 호르몬 교란 화학물질을 스스로에게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사과 껍질을 벗기면 되겠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틀렸습니다. 고려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침투성 농약은 사과가 자라면서 과육 속으로 흡수됩니다. 껍질을 벗기면 농약 잔류물의 약 60%만 제거됩니다. 나머지 40%는 여전히 드시는 과일 속에 있습니다. 왁스 코팅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농약을 껍질에 밀봉하여 일반 물로는 거의 씻어낼 수 없게 만듭니다. 솔로 문질러도 30% 미만만 제거됩니다. 이것이 제가 조심한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에게서도 여전히 위험한 수준의 이러한 화학물질이 축적되는 것을 보는 이유입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영향은 누적됩니다. 각각의 사과가 독성 부담을 더합니다. 몸은 이러한 화학물질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만
매일 노출되는 것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손상이 복합됩니다. 동맥염증이 증가합니다. 세포 DNA에 더 많은 돌연 변이가 축적됩니다. 암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지금이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더 많은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바로 지금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3년간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개발한 정확한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르고 모든 환자에게 권장하는 4단계 사과 안전 시스템입니다. 각 단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품종 선택 원칙입니다. 모든 사과가 같은 수준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 농약 데이터를 분석한 제 연구에서 특정 사과 품종들은 다른 품종들보다 최대 3배까지 더 많은 농약 성분을 흡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크고 완벽하게 붉은 품종들입니다. 이러한 사과들, 특히 흠집 하나 없이 반짝이는 사과들은 상업적인 외관을 만들기 위해 가장 높은 농도의 화학물질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과는 피하라고 말합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색상 변화가 있는 작은 사과를 선택하세요. 약간의 껍질 결점, 작은 갈색 반점, 또는 고르지 않은 색깔을 찾으세요. 이러한 시각적 단서들은 종종 화학 처리가 덜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국에서는 지역 농장의 후지 품종이 수입된 대규모 상업용 사과보다 안전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왁스 제거 방법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물로는 농약과 왁스 코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화학물질들은 비와 관계에 견디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수돗물에 사과를 10초 동안 헹구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병원 실험실에서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일반 물은 표면 오염물질의 5% 미만만 제거합니다. 더 나쁜 것은 주방 세제를 사용하는 인기 있는 방법은 위험한데 세제 잔여물이 사과 껍질을 통과하여 추가적인 독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그릇에 미지근한 물을 채우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대략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베이킹소다 2큰술과 식초 9큰술을 넣으세요. 이 조합은 왁스 코팅과 농약막을 모두 분해하는 부드러운 화학 반응을 만듭니다. 사과를 이 용액에 정확히 여러분 동안 완전히 담그세요.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닌 정확히 15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용액이 왁스층을 관통하여 화학물질을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12~15분 후에 사과를 꺼내서 깨끗한 채소솔로 흐르는 물에 최소 30초 동안 각각을 세게 문지르세요. 실제로 왁스가 벗겨지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과 껍질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약간 거친 상태로 변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감 변화가 왁스 코팅이 제거되었다는 확인입니다. 깨끗한 천으로 사과를 완전히 말리세요. 이 방법은 표면 농약의 약 70% 발라 80%와 왁스 코팅의 거의 100%를 제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껍질 결정 방법입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적절한 세척 후에도 가장 높은 농도의 농약 잔류물은 사과 껍질에 남아 있습니다. 껍질은 이러한 화학물질을 그 아래 과육보다 최대 12배 높은 수준으로 흡수하고 보유합니다. 껍질에 유익한 영양소와
섬유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껍질이 농축된 독소를 혈류로 직접 전달한다면 그러한 이 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 기존에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세척 후에도 사과 껍질을 벗기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네, 일부 영양소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농약 노출의 최대 95%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없는 젊은 분들의 경우 철저한 세척 후 껍질을 먹는 것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 환자분들과 고위험군 분들의 경우 모든 사과의 껍질을 벗기세요. 깨끗한 껍질 벗기는 칼을 사용하고 일반보다 약간 두꺼운 층을 제거하여 껍질과 함께 약 2mm의 과육을 함께 제거하세요. 이렇게 하면 표면 아래로 침투한 화학물질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섭취 시간 규칙입니다. 절대로 빈속에 사과를 먹지 마세요. 특히 아침 첫 식사로 먹지 마세요. 위가 비어있을 때 농약 잔류물과 남아있는 화학물질 흔적이 혈류로 훨씬 더 빠르고 완전하게 흡수됩니다. 다른 음식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독소들이 흡수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장벽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제대로 된 식사 후에 사과를 드세요. 이상적으로는 소화 시스템이 다른 음식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가 좋습니다. 식사의 지방, 단백질, 섬유질의 존재는 독소 흡수를 늦추는 보호 장벽을 만들고 이러한 화학물질이 혈액에서 위험한 농도에 도달하기 전에 간이 이를 처리하고 제거할 시간을 더 줍니다. 이제 지금 한국인의 심장을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3가지 사과 품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이제 공유할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품종은 후지 사과입니다. 네, 이것이 충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지 사과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종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모든 과일 바구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사실이 있습니다. 후지 사과는 모든 상업용 사과 품종 중에서 가장 두꺼운 왁스 코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왁스는 천연이 아닙니다. 석유 기반 화합물과 사과 과육 깊숙이 침투하는 살균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지 사과를 한 잎베어 물 때 한 번에 최대 15가지의 서로 다른 농약 잔류물을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15가지나 됩니다. 저는 삼성의료원 실험실에서 이것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후지 사과의 왁스 코팅에는 디페닐아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섭취 후 8시간 이내에 세포 DNA 복구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화학물질을 충분히 빠르게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맥벽에 축적되어 동맥 막힘과 비정상 세포 성장으로 이어지는 정확히 그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로 즉시 피해야 할 품종은 갈라 사과입니다. 이 작고 달콤한 사과들은 한국 슈퍼마켓 어디에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저렴한지 아십니까? 재배 기간 동안 23번이나 농약을 뿌리기 때문입니다. 23번이나 됩니다. 각 살포마다 사과 껍질에 스며드는 유기인 농약층을 남깁니다. 이러한 사과를 물로 5분 동안 씻어도 농약 잔류물의 82%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테스트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유기인산염은 여러분의 세포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심장세포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갈라 사과 1개를 먹은 후 단 12시간 만에 혈관은 담배 3개비를 피운 것과 같은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과 1개에서 담배 3개비 분량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건강한 간식입니까?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품종은 수입산 홍옥 사과입니다. 이 사과들은 주로 해외에서 들어오며 화학 저장고에서 몇 달간 보관된 후 한국으로 운송됩니다. 긴 여정 동안 신선해 보이도록 유지하기 위해 메틸 사이클로프로펜이라는 방부제로 처리됩니다. 이 화학물질은 자연 숙성 과정을 멈추지만 간이 제거하기 어려운 독성 부산물도 생성합니다. 한국 환자들이 이런 수입산 홍옥 사과를 정기적으로 먹으면 혈액 검사에서 특정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간 효소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 지표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오래된 농약, 방부제, 화학물질, 두꺼운 왁스 코팅이 결합되어 세포 손상에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사과를 음식이 아니라 화학 침입자로 취급합니다. 타이밍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상은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사과 품종 중 하나를 먹은 후 8-1시간 이내에 염증 지표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증가합니다. 동맥벽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농약 잔류물이 면역 체계를 자극해 자신의 혈관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서울 아산병원에서 400명 이상의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측정 가능하고 문서화된 과학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평생 이 사과들을 먹어왔는데 아직도 건강한데요? 여기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직 아프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손상은 조용히 매일매일 해마다 축적됩니다. 후지 사과 한 개가 오늘 여러분을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매일 후지 사과 한 개씩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심혈관계에 직접 3,600번의 화학물질 노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58세, 62세 환자들이 80세 노인의 동맥처럼 보이는 상태로 심장내과에 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먹었어요. 매일 사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가슴 아픈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 사과들이 천천히 여러분을 중독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품종을 즉시 버리십시오. 먹지 마십시오. 손주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심장을 보호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핵심을 뒤흔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사과들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6번째 중요한 요점이며 지금 경고합니다. 제가 곧 밝힐 내용은 여러분 부엌에 있는 모든 사과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이 사과들에 숨어 있는 특정 위험은 단지 표면의 농약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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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너무 단순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울에서 2,000명 이상의 심장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조사한 후 발견한 것은 훨씬 더 교활합니다. 제가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 세 가지 특정 화학물질의 조합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재배 방식의 사과를 베어 물면 45분 이내에 이 화학물질들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화학물질은 디펜이라민입니다. 이것은 저장 중에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확 후에 뿌려집니다. 두 번째는 티아벤다졸이라는 살균제로 껍질뿐만 아니라 사과, 과육 깊숙이 침투합니다. 세 번째는 왁스 코팅 자체인데 이것은 이러한 독소를 사과 표면에 가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과일 속으로 더 깊이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이 세 가지가 소화기관에서 동시에 만나면 심혈관계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오염된 사과를 먹은 후 첫 1시간 이내에 장내벽이 자극을 받습니다. 면역체계가 이러한 화학물질을 침입자로 인식하고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지표를 방출합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혈류를 통해 이동하고,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동맥 내벽에 달라붙습니다. 동맥벽이 염증이 생기고 끈적해지고 손상됩니다. 이 손상은 플라크 형성과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섭취 후 8-12시간 사이에 간이 이러한 독소를 처리하고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해독 과정 동안 간은 산화 스트레스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전체 심혈관계를 순환하며 심장 조직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처럼 매일 이 사과를 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몸이 치유될 수 없는 염증과 세포 손상의 지속적인 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 답답함과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정상이었습니다. 혈압은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운동 습관도 훌륭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식단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매일 아침 동네 슈퍼마켓에서 산 큰 사과 2개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심장에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박 씨에게 혈액 내 염증 지표와 농약 대사산물을 측정하는 특수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염증을 측정하는 C반응성 단백질이 정상보다 3배 높았습니다. 간 효소는 스트레스를 보였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동맥을 손상시키는 유형인 산화 LDL 콜레스테롤이 위험 수준으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건강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사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그 사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과가 아니라 그 상업용 사과들만 말입니다. 그것들을 없애고 제 해독 프로토콜을 따른 지 2주 만에 염증 지표가 40% 감소했습니다. 8주 만에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인과관계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지만 선생님, 저는 사과를 꼼꼼하게 씻습니다. 흐르는 물에 박박 문질러 씻어요. 때로는 주방세제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세척으로는 이러한 화학물질의 30%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디페닐라민은 이미 사과 과육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티아벤다졸은 문질러 씻어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신성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과나무가 뿌리를 통해 흡수한 것입니다. 왁스 코팅은 특별히 물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척은 위험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거짓된 안심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삼성의료원 심장내과에 오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과가 진정으로 안전한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유기농 표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증조차도 경우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특정 품종, 특정 출처, 그리고 이러한 위협을 실제로 제거하는 특정 준비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이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 건강이 이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행동할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과가 위험한지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부터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달에 식단을 바꾸겠다고 말했던 너무 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정확한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권장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첫째, 일반 사과 구매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신 후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십시오. 냉장고를 확인하십시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슈퍼마켓에 일반 사과가 있다면 버리십시오. 이것이 낭비처럼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돈을 주고 샀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더 비쌉니까? 사과 3개입니까? 아니면 6개월간의 항암 치료입니까? 무엇이 더 비쌉니까? 사과 4개입니까? 아니면 심장 개방 수술입니까? 선택은 명백합니다. 둘째, 사과를 구매할 때는 유기농 인증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라벨에 있는 유기농 인증 마크를 찾으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유기농 인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과들도 제대로 씻어야 합니다. 유기농 사과도 표면에 먼지, 박테리아, 환경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세척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그릇에 미지근한 물을 채우십시오. 베이킹소다 1스푼을 넣으십시오. 이 용액에 사과를 넣고 정확히 15분 동안 담가두십시오. 5분이 아닙니다. 10분도 아닙니다. 15분이 베이킹소다가 잔류물을 제대로 분해하는 데 필요한 황금 시간입니다. 15분 후 각 사과를 부드러운 솔로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부드럽게 문지르십시오. 그런 다음 깨끗한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십시오. 식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특수과일, 세척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불필요하며 때로는 자체적으로 화학물질을 추가합니다. 베이킹소다와 물, 이것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셋째, 왁스 코팅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세척 후에도 일부 사과에는 여전히 왁스 잔여물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사과 껍질을 세게 문지르십시오. 미끄럽거나 반짝거린다면 여전히 왁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과의 경우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껍질을 완전히 벗기거나 뜨거운 물에 정확히 10초 동안 데친 다음 다시 문지르십시오. 저는 데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껍질에는 우리가 낭비하고 싶지 않은 귀중한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올바른 품종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사과가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충주나 예산의 지역 유기농 농장에서 나온 후지 사과를 추천합니다. 이 지역들은 더 깨끗한 토양과 더 엄격한 농업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수입 사과를 완전히 피하십시오. 왜일까요? 수입 사과는 긴 운송 여정을 견디기 위해 더 많은 농약과 보존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를 절대 먹지 마십시오. 농축된 과당이 혈당을 너무 빨리 급등시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오후에 점심 식사 후 최소 2시간 후에 사과를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체가 과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혈당 기반을 제공합니다. 여섯째, 섭취량을 제한하십시오. 하루에 사과 1개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심지어 유기농 사과라도 과당으로 시스템을 과부하시키고 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매일 사과 5개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절에 맞춰 적당히 먹었습니다. 7째,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독 시스템을 지원하십시오. 수년 동안 일반 사과를 먹어왔더라도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최소 8잔의 깨끗한 물을 마시십시오. 배추, 브로콜리, 무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드십시오. 이러한 음식들은 간의 해독 경로를 활성화하고 축적된 농약 잔류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당장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오늘부터 안전한 사과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말을 적을 때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부모님, 자녀, 친구들에게. 이 정보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을 보호할 힘이 있습니다. 행동할 황금 시간은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진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방은 항상 치료보다 쉽습니다. 저는 이민준 의사이며 여러분을 건강하게 지키고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동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지금부터 사과를 어떻게 선택하고 씻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박사님의 중요한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심장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더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